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인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음을 전제하면서도 개인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 배후설을 꺼냈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민간인 스스로 결정했더라도 북한 지역에 총을 쏘는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북한으로 무인기가 넘어가는 것을 놓친 것은 방공망에 구멍이 생긴 거라며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편 등 경쟁자 진입 제한 특혜를 받는 방송이 공정성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방미통위원장에게 특정 정치 영역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편향적 보도 행태를 보인다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론은 그러니까 100% 마음대로도 돼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장관들의 업무 보고와 관련해 개선이 없는 곳은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최근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와 관련해 본인이 날렸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 A씨도 용의자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A씨에 대해 전혀 범행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국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소환된 용의자는 무인기 판매자일 뿐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낸 건 자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날려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민간인 용의자도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자 출신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시절 모형항공기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민간인의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F는 지난 16일 30대 민간인 남성 A씨를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에 나선 또 다른 30대 민간인 B씨도 A씨는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A씨는 서울소재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2016년 무인 항공기 관련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와 보수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둘이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나타났는데요. 이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숲 위에 하늘색 무인기가 추락해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개성 지역에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소환된 용의자는 무인기 판매자일 뿐 북한에 직접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대학원생도 등장했습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남성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이 자신이 개량하고 칠한 것과 일치한다면서 무인기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무인기를 날린 이유로는 북한 평상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곧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는데 경찰은 해당 인물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측에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안이 남북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규모는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30여 명으로 민간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조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와 별개로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무인기 사건을 남북이 마주 앉을 계기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읽힙니다. 지난 주말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훨씬 수사에 조사에 확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유엔사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다시 논의하자며 제안한 군사회담에는 2달 가까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무인기도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방부가 복원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만큼 일각에서는 정부가 향후 군사분계선 설정과 9.19 합의 복원 등을 포괄하는 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추가 도발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북한 대내외 관영 매체가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낮에
각각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시를 지나 황해북도 평산군까지 침투했고 북한군이 강제 추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무인기 기체와 부품 사진,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 캡처본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낮에 민간인 출입 통제와 대공 경계가 삼엄한 접경 지역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우리 군의 소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자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개된 사진 속 무인기와 부품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군용 무인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군은 민간 운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0월 북한이 주장한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는 사실로 드러났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간의 소행이더라도 우리 군은 이번 무인기 월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경계 감시 실패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군 당국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대남 압박에 나섰습니다. 무인기를 보낸 것이 민간단체 소행이라 해도 당국의 책임이라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아니라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어 한국 당국은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 소행으로 발뺌 마련된다면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핵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뿐 아니라 민간이 운용하는 무인기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더 나아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대남 적대 노선을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하며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군과 경찰,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조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